안녕하세요. DB입니다. 오늘은 1846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러고 있네요. 난생 처음으로 동영상 촬영 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어색한 게 있겠지만은 한번 보시면 뭐 게임은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 견디시면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네. 게임은 1846이고요. 18 시리즈라고 불리는 수많은 게임들 중에 좀 입문자들이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게임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임이죠.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재미없는 게임 2개를 2시간 하는 것보다 재밌는 게임 4시간 한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포넌트 설명부터 드릴게요. 일단 보드판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동부 쪽 그 오데호 주변이에요. 보면 뭐 이쪽에는 시카고도 있고요. 여기 뭐 디트로이트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는 여기 미시간인가? 아니구나. 뭐 하여튼 뭐 유명한 도시는 그 정도밖에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뭐 어쨌거나 자 이게 게임 보드고요. 저 위에는 주식 현황판이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회사 현황판들입니다. 회사 현황판들 위에는 현재 주식들이 놓여져 있고요. 네, 주식들이 놓여져 있고 지금 요거는 역 토큰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철로 타일입니다. 철로 타일은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노란색, 녹색, 여기 보면은 갈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 네, 이렇게 총 4가지 종류의 철로 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 좀 이따 드릴 텐데 사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쓴 토큰들이고 그리고는 미니 포커 칩인데 보통 게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18 시리즈 게임들이 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아서 좀 포커 칩을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좀 편해요. 자, 어쨌거나 다음은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게임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크게 수식 라운드와 운영 라운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주식 라운드를 가지게 되고요. 주식 라운드가 끝나면 운영 라운드 1 끝나면 운영 라운드 두 번째 운영 라운드 끝나고 두 번째 운영 라운드가 끝나면 다시 주식 라운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게임은 반복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주식 라운드와 운영 라운드 번갈아 가면서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제일 흔하게 끝나는 조건은 지금 시작할 때 보면은 여기 플레이어 인원 숫자에 따라서 가운데 은행의 크기가 다른데 은행 크기가 적혀있는 저 금액만큼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게임의 목적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게임의 목적입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여기 회사에 놓여진 주식을 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이 주식 한 장의 가치, 각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한 장에 한 장마다 가치, 주가가 있거든요. 주가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금액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합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죠. 뭐 이 사람이 주가 1000에 현금 1000 해서 2000을 가지고 있고 옆에 사람이 1500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돈을 많이 벌자. 이게 게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크게 주식 라운드와 운영 라운드에서 각각 뭘 하는지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라운드에 대해서는 각 플레이어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3명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플레이할 건데요. 자, 1플레이어, 2플레이어, 3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주식 라운드에는 각자 여기 있는 주식들을 플레이어들이 돈을 회사에 주고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오고 팔고 하는 것들을 주식 라운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운영 라운드, 모든 사람들이 다 패스를 하면은 운영 라운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운영 라운드에서 뭘 하느냐? 운영 라운드에서는 지금 총 7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주식이 팔려져 있는 회사들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 라운드에서는 철도회사들이 철로를 깔아서 기차를 운행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벌은 돈을 주식을 사갖는 사람들, 즉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게 되죠.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주주들이, 각 플레이어들이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삽니다. 또 주식을 사서 또 다른 회사들을 출범시키거나 또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 회사들 중에 원하는 회사를 주식을 사가지고 또 배당금을 받고, 네, 배당 받은 걸로 또 주식을 사오고, 그러면 회사는 또 주주들에게 돈을 주고, 네, 그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림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동영상 편집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듣다 보면 좀 아시겠지만은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각자 플레이어의 돈과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확실히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자의 플레이어들은 돈을 주고 회사에게서 주식을 사옵니다. 각자들 회사에 돈을 주고 주식을 구매합니다. 그러면은 철도 회사들은 운영에서 생긴 총 수익을 주주들에게 주식 비율대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짝 예시를 들어보면 자, 여기 그랜드 트렁크 레벨, 보통 알파벳 첫 글자로 GT라고 부릅니다. 자, GT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맨 처음에 보는 주식은 모든 회사들은 주식이 다 9장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회사는 여기 보시면 20%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10%입니다. 그래서 총 100%가 되니까 이제 20% 한 장, 10% 8장,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라운드인데 이제 1플레이어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자, 1플레이어는 GT의 주식을 사옵니다. GT의 주식을 사왔고요. 첫 번째 사오는 주식은 무조건 2장, 20%짜리 수익을, 20%까지 주식을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B 플레이어도 사오고, C 플레이어도 사오고, 네, 얘도 또 사오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만약 이 상황에서 이제 이 3명의 플레이어 모두 다 패스를 불렀어요. 그러면 운영 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운영 라운드에서는 주식이 팔린 회사만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이 팔린 회사는 GT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GT는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운영은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GT라는 회사가 100의 수익을 냈어요. 100의 수익을 냈는데, 그러면 이걸 배당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이 수익이면은 총 수익이 100이니까 각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30%, 이 사람은 20%, 이 사람은 10% 들고 있죠. 그러면 수익이 이 사람은 30 가져가고 20 가져가고 10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주식 라운드와 운영 라운드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주식 라운드와 운영 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 라운드에는 주식을 사고 팔고, 운영 라운드에서는 주식이 팔린 회사들, 이런 출범된 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범된 회사들만이 운영을 하고, 각자 그 출범 회사들은 철로를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시킨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주식 비율대로 배당을 한다. 이게 간략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운영 자체는 각 회사의 운영 자체는 대주주가 하게 됩니다. 아까 여기 A 플레이어가 대주주였죠. 대주주가 이 GT라는 회사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도 회사가 수익을 내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회사는 수익을 내는 것은 어떤 노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노선을 운영을 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노선을 운행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다 철로가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이게 다 도시들인데 노선의 기본적인 개념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을 하고 그 도시에 적혀 있는 수익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다 동그라미가 있죠. 자, 동그라미가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큰 원이 이제 도시를 뜻하는 거라고 했고 큰 원의 옆에 보면 숫자로 이 도시의 수익이 얼마인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현재는 철로 하나로 이 20짜리 도시 4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3가지 조건에서 첫 번째로 도시들이 다 철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까만 게 철로잖아요. 그래서 철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가 4개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차 4도시를 갈 수 있는 기차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차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는 뭐냐면은 도시 4개를 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자기차를 GT라는 회사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을 내기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지나가는 4도시들 중에 어떠한 한 곳이라도 해당되는 회사의 역 토큰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4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네, 4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철로로 쭉 도시와 도시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도시의 개수만큼 갈 수 있는 기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가는 도시들 중에 한 군데라도 역 토큰이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적혀 있는 수익을 다 더해서 받으면 됩니다. 20, 20, 20, 20이니까 총 80의 수익을 이 4기차 하나로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기차가 있었다. 2기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2도시밖에 못 가니까 20, 20에서 총 40의 수익을 받게 되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기차가 2개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 역을 중심으로 여기서 하나, 두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또 다른 기차로는 이렇게 가는 두 도시를 운행하는 노선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이 이 기차 하나로서 첫 번째 이 기차로는 총 40의 수익을 받고요. 두 번째 기차로는 또 40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80의 수익을 받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기차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만 받고 끝이죠. 40만 받고 끝입니다. 네, 이게 노선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GT 회사가 출범됐다라고 가정하고요. GT 회사는 여기 A 플레이어가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T 회사가 출범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GT 회사의 첫 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출범을 한 회사, 즉 한 장이라도 주식이 팔린 회사, 한 장이라도 주식이 팔린 회사는 네, 자, 주식 현황은 이렇습니다. 자, 주식 현황은 A 플레이어가 주식 40%, 20%, 1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이라도 주식 팔린 회사는 출범을 하고요. 출범을 하자마자 여기 가지고 있는 역 토큰 중에 제일 첫 번째 토큰을 지도에 보시면은 그려져 있는 이 GT 회사의 시작 도시에 놓습니다. 저 여기 있으면은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한 회사의 운영 라운드는 4단계 액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 철로 넣기, 두 번째 역 넣기, 세 번째 운행에서 수익 내기, 네 번째 기차 사기입니다. 자, 철로 넣기, 역 넣기, 수익 내기, 기차 사기, 이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철로 넣기입니다. 자, 철로는 한 회사는 한 턴에 2개의 철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T의 첫 턴인데 철로를 이렇게 놓을게요. 하나. 그러면은 GT 회사를 예시로 들어서 주식 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운영 라운드까지 한번 다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라운드입니다. 주식 라운드에는 여기 선마커인데 선마커를 가진 사람부터 주식을 한 장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파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도 할 수 있는데 파는 거는 한꺼번에 여러 장을 팔 수 있는데 사는 거는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장이라는 얘기라서 여러 장을 구매할 수도 사실 있긴 있고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A 플레이어가 첫 번째 주식을 사옵니다. 20%짜리 주식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처음으로 그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오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플레이어는 첫 주식 한 장의 가치를 50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 50으로 설정을 하고 주식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A 플레이어는 2장을 지금 사왔으니까 100의 금액을 회사에 놓습니다. 이게 일종의 투자 개념이라서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주식을 받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B 플레이어도 50을 주고 주식을 사옵니다. C 플레이어도 50을 주고 주식을 사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돈은 회사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돈과 플레이어 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자, 한 장 사왔습니다. 다시 A 플레이어 턴입니다. A 플레이어는 또다시 50을 주고 주식을 사옵니다. B 플레이어도 50을 주고 주식을 사옵니다. C 플레이어도 50을 주고
주식을 사옵니다. 자, 여기서 A 플레이어 패스, B 플레이어 패스, C 플레이어 패스를 합니다. 사실 회사는 여러 개 더 있으니까 뭐 돈이 있고 원한다면은 다른 회사를 또 출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보고 뭐 하면 되는데 일단 예시는 지금 하나만 출범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3명 다 패스를 했죠. 그러면 운영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운영 라운드에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독립철도회사라고 불리는 두 개의 소규모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시간 남부라는 회사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빅4라고 하는 회사가 두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회사가 운영을 하고 여기도 운영을 하고, 자 그러면 이 독립철도회사라는 자그만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출범한 회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들은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니까 그거는 패스하고요. 그러면 GT의 첫 번째 운영 라운드를 진행할게요. 각 회사의 운영 라운드는 철로 놓기, 역 놓기, 수익 내기, 기차 사기,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운영 라운드에서 각 철도회사는 총 4개 액션을 하는 겁니다. 철로 놓기, 역 놓기, 수익 내기, 기차 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철로를 왜 놓는지는 아까 설명드려서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고 운영을 하겠죠. 자, 도시를 연결을 하면 수익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운영 라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출범한 회사는 여기 보시면은 역 토큰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역 토큰을 각 철도 회사에 마크가 그려진 도시에 놓습니다. 이거는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하는가? 결국 운영은 대주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0%, 20%, 20%니까 A 플레이어가 대주주고요. A 플레이어의 결정에 의해서 이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철로 놓기인데 철로 놓기는 한 번에 2개의 철로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놓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일단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결국은 도시들을 연결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죠. 일단 이거는 자기 여기 놓여진 곳이니까 여기는 하나 나왔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철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이렇게 꺾이는 철로를 놓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철로 타일을 2개 놓았는데요. 철로 타일을 놓을 때마다 돈이 듭니다. 네, 철도회사의 모든 액션에는 거의 모든 액션에는 다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철로를 2개 놨잖아요. 철로 하나당 20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40의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거는 은행에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은행에 40의 돈을 지불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철로 놓기, 역 놓기. 역 놓기는 일단은 지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익 내기. 아까 수익을 내기 위한 구성 요소가 철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수익을 내기 위한 구성 요소가 철로가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어야 되고, 둘째로 여기 있어야 되고, 셋째로 기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GT 회사에는 기차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익 내기 단계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한 회사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수익을 못 냈으니까 주가가 한 칸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차 사기 단계입니다. GT 회사는 돈이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기차를 2대를 사기로 결정합니다.
기차 한 대의 가격은 80입니다. 그래서 기차 2대를 사오고요. 총 160의 돈을 은행에 지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운영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운영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운영 라운드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철도에서부터 진행하는데 이 회사하고 이 회사 하는데 이건 일단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GT의 운영 라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장은 A플레이어이기 때문에 A플레이어가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철로 넣기, 역 넣기, 수익 내기, 기차 사기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철로를 2개를 넣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넣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시 40을 내야 됩니다. 2칸을 놨으니까요. 자, 이렇게 했고 기차역을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차역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에 80입니다. 그래서 또 80의 돈을 은행에 내고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익 내기 단계인데 지금 현재 2기차 2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2기차 2개로 어떻게 수익을 얻느냐? 이렇게 가는 구간 보시면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 있고 이 2개 중에 하나에 역도권에 놓여져 있고 2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60의 수익을 내고요. 똑같이 이 구간에서 60의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총 120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총 수익이 120입니다. 120의 10%는 12잖아요. 12니까 지금 30%를 들고 있으니까 36의 수익을 은행에서 받습니다. 여기는 24의 수익을 받습니다. 여기도 24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30%는 회사가 36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36, 24, 24, 36 이렇게 총 120의 수익을 모든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120이 났죠. 또 여기 보면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수익을 냈으니까 이 회사는 가치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현재 주가에서 현재 주가의 2배까지는 수익이 한 칸 올라갑니다. 주가가 한 칸 올라갑니다. 그리고 2배 이상,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40이니까 80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주가가 2칸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120의 수익이 났으니까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2칸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간략한 운영 라운드의 끝입니다. 조금 더 살짝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노선은 한 회사의 노선은 같은 철로를 2번은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철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철도 회사가 하나라서 그런데 철로의 경우에는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철로를 누가 놓건 간에 다른 회사들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쓸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역 토큰은 뭐냐?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회사도 뭐 이렇게 지나가는 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기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역은 여기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기차 아니야 4기차라고 합시다. 자, 4기차. 네, 4기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여기 하나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가 여기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 토큰은 다른 회사가 그 역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상황에 GT라는 회사가 4기차를 들고 있다면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만약 이 역 토큰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많이 가봤자 하나, 둘, 셋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회사에 여기 놓여진 도시를 통과하는 노선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통과는 못하지만은 도착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되겠다 치면은 똑같이 도시 4개를 통과하는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 노선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항상 남이 수익을 많이 내는 곳에는 이렇게 역 토큰을 놓음으로 인해서 견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게 역 토큰을 쓰는 방법이고요. 자, 네,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한 것이 두 번의 운영 라운드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18 시리즈의 핵심 개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쯤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주식 라운드입니다. 주식 라운드에서는 각자 플레이어들이 가진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한 턴에 한 장씩만 사오고 모두가 다 패스할 때까지는 자기 턴이 돌아오면 또 한 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속적으로 패스를 하게 되면은 운영 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운영 라운드에서는 주식이 팔린 회사, 즉 출범한 회사들만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의 순서는 철로 넣기, 용 넣기, 수익 내기, 기차 사기, 네, 이런 단계로 진행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시킨 총 수입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 주가의 총합, 각 플레이어들은 주가의 총합과 현재 가진 현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합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이게 18 시리즈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제는 좀 사실은 이제 핵심 개념은 그렇게 되는데 좀 많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먼저 주식 라운드부터 설명을 좀 더 드리죠. 주식 라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턴에 한 장씩 사올 수 있다 했죠. 그리고 돈이 남아있다면 뭐 한꺼번에 이 회사 저 회사 다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A 플레이어가 지금 저렇게 사왔고 가령 C 플레이어는 남은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뭐 에리 레일로드, 네, 에리 레일로드를 주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가를 설정을 하게 되겠죠. 주식 뭐 한 주에 뭐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맨 첫 주를 사오게 됐을 때 한 주에 100이니까 200을 내야 되겠죠. 200을 내고 주식을 사옵니다. 그러면
이 C라는 플레이어는 LE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되겠죠. 네, 이렇게 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대주주가 돼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라운드에서는 연속적으로 다 패스를 하면 주식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영 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릴게요. 자, 운영 라운드는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현재 게임이 1, 2, 3, 4단계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되냐면은 사실 기차는 이게 순서대로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는 지금 잘 보시면은 기차가 보면은 얘는 1800년대 기차고요. 여기 보면은 1934년대 기차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서 제일 낮은 기차부터 소진이 되고 나야 이 녹색 기차를 사올 수 있고, 녹색 기차가 다 떨어지고 나야 갈색 기차, 그리고 회색 기차를 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대가 지남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변화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하고 이 기차는, 이 두 개 기차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차는 3시대가 되면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 녹색 기차는 4시대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이 기차나 이런 기차들, 녹색 기차를 사가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은 기차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기차들을 사가는 회사들은 이 기차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좀 다시 기차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초반에는 기차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후반에 가면 갈수록 기차값이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를 사는 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자, 어떤 회사가 아까 얘기 드렸던 노선을 운영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철로가 이어져 있고 여기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 상황에서 세 번째 조건, 기차가 없는 상황, 기차가 뭐 사라진다거나 해서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기차 사기 단계, 철도회사의 4단계 액션 중에 마지막인 기차 사기 단계, 그 기차 사기 단계에 기차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철도회사에 가진 돈을 이용해서 강제로 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철도회사가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은 철도회사의 대주주의 개인 돈을 사용해서 기차를 사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도회사는 한 일정 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내고 나서 배당하는 단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면은 총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사실 배당을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선택은 배당하기, 반배당하기, 배당 보류하기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배당하기는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그대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배당과 배당 보류, 이건 일정 금액을 회사가 먹는다는 건데, 이제까지 설명을 잘 들으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운영을 할 때 항상 돈이 들어갑니다. 철로를 넣을 때도 돈이 들고요, 욕을 넣을 때도 돈이 들고, 기차를 살 때도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배당을 한다. 자, 그럼 반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수익을 210을 냈습니다. 자, 210을 내면은 이걸 반배당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일단은 잘라서 회사가 조금 덜 먹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210을 반으로 자를 때 110을 배당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100을 회사가 일단 먹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210일 때는 110과 100으로 쪼개서 작은 걸 회사가 먹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10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배당을 해서 만약에 110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110의 배당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주가인 100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주식은 올라갑니다. 만약에 주가가 50인 상태에서 똑같이 110의 수익을 냈다고 치면 2배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리고 배당 보류는 210의 수익을 전부 다 회사가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한번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주가는 한 칸 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배당을 해서 배당 금액이 2배 이상이면 두 칸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노란 박스가 쳐진 영역 밖에서 만약에 회사가 이 주가에 3배 이상, 3배 혹은 3배 이상을 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3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맥스로 나봤자 2칸 올라가지만은 여기서는 최대 3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주가가 되게 한 칸이 차이가 적은데 여기서는 3칸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고 이런 차이들은 한 주당 주가 가치를 되게 뻥튀기 시켜주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을 때 주가 가치가 아주 높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제 한꺼번에 좀 설명을 좀 짜지구리한 것들 좀 다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일단 철로 넣기인데 철로 넣기를 할 때 보시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타일 하나당 20이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런 데는 타일 하나당 40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타일 칸과 타일 칸 사이에 그려진 거 이런 거는 20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도 설명을 드리면 낫겠네요. 자, 이렇게 놓았을 때는 얘는 20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타일을 놓을 때 20이 들고 여기 지금 40을 완전히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타일 놓을 때 타일 자체와 연결 비용인 40을 더해서 총 60을 내야 됩니다. 이 타일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진 타일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Z가 그려진 데는 무조건 Z가 그려진 타일을 놔야 됩니다. 참고로 Z 타일이 놓는 곳은 여기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 Z 타일을 보면은 수익이 다른 타일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 Z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 것도 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빨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빨간 지역도 도시로 치게 되고요. 빨간 지역들을 보시면은 수익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 2단계에서는 위에 거를 쓰고요. 게임 단계 3, 4단계에서는 이제 아래쪽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빨간 구역도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 W라고 적혀 있는 빨간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고요. 이쪽에는 E라고 적혀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노선 하나,
예, 어떤 한 기차로 갈 수 있는 노선 하나가 W와 E를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동서 연결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시대 때 노선 하나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까지 가는 노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도시의 수익은 총 90으로 치게 됩니다. 예, 여기도 똑같이 총 90으로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서 연결 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차 하나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설령 철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다 됐다고 해도 이게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기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보너스는 받지 못합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차가 보면 숫자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노란색 시대 1시대 때는 똑같이 그냥 전부 다 2기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 시대가 됐을 때 2단계가 됐을 때는 기차 2개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뒤집으면은 똑같은 건 뒤집어서 이제 골라서 가져오는 건데요. 가격이 살짝 다르고요. 4기차는 도시 4개를 갈 수 있는 기차고요. 이 3기차는 뭐냐? 5도시를 갈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 계산하는 거는 3군데밖에 안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거는 3도시를 계산하는 기차고 이건 4도시를 계산하는 기차라서 얘가 더 많은 도시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살짝 더 비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6도시 갈 수 있고 이건 8도시 가는데 7도시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영구라고 적혀 있죠. 보면은 1시기, 2시기 기차는 폐기되지만은 3시기, 4시기 기차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차가 좀 좋긴 좋아요. 가격도 그나마 싸고 폐기되지도 않고요. 네,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기별로 차이점은 보시면은 1시기 때는 한 회사가 기차를 4개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4대, 근데 여기는 이제 3대가 되고 여기 2대가 됩니다. 네, 기차 보유 제한이 걸리게 되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는 사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기업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이제 셋업 단계에 대한 설명이 좀 적혀 있어요. 자, 보시면은 각자 각자 플레이어들의 시작 소지 금액은 $400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은행에 크기가 적혀 있습니다. 은행에 이만큼의 돈을 두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명이서 지금 플레이하면은 6,500에 은행을 돈을 두고 6,500에서 각자 플레이어에게 400씩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이제 시작할 때 기업과 사기업에서 몇 개씩 빼고 시작한다는 뜻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3플레이 할 때는 2개씩 빼고 4플레이는 하나씩 뺀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3명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아까 7개 철도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요 마크가 있는 회사들, 이 세 마크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3인 기준이니까 2장을 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자, 이 2회사를 없애는 걸로 하죠. 자, 랜덤하게 이 2회사를 플레이를 안 하고 게임에서 제거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것들이 이제 사기업인데, 사기업에서 2개를 제거를 합니다. 이 원형 그려진 거에서 2개를 제거하는 거고,
네모 그려진 거에서 두 개를 제거를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얘네들만 플레이를 하고 나머지 얘네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선택된 사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택된 사기업과 여기 보시면은 이 플레이어 순서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덱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덱을 만들어서 드래프트로 해서 어떤 사기업을 가지고 시작할지 정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세팅 과정에 대해 설명드린 거고, 사기업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작은 어떤 중소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기 있는 이 철도 회사들은 아주 대형 이제 주식 회사들이고, 이제 사기업 얘네들은 어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인데, 이런 중소기업들을 저 철도 회사가 인수를 해와서 그 회사의 어떤 기능을 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 어떤 특정 기능들이 있는 거고, 그런 기능들을 이제 어떻게 엮어서 내 큰 주식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할까,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먼저 이제 시작하는 어떤 스타트를 짜오기 위해서 이제 사기업 드래프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섞어가지고는 이제 A 플레이어부터 플레이어보다 2장 많은 개수, 지금 3플레이 기준이니까 5장이죠. 5장을 뽑습니다. 5장을 뽑아서 제 원하는 사기업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싶으면은 가지고 가면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은 요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사기업을 가져가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사가는 거고, 이 사기업을 가져가면 여기 적혀있는 금액을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기업을 가져간다 그러면 맨 처음에 소지 금액인 400에서 60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업 중에 좀 특이한 게 이제 독립철도회사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는 140에 돈을 내야 되는데 140에 돈을 내고 나서 이 80은 아예 사라지고, 이제 얘는 60만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하여튼 사기업을 가져가면 돈을 내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 금액이 줄어들게 돼서 이제 주식을 살 돈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개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A 플레이어는 이거를 사기업을 가져갔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걸 섞어서 대개 제일 아래쪽에 넣습니다. 그러면 B 플레이어도 똑같이 5장을 뽑습니다. 자, B 플레이어는 뭐 이걸 가져갔다 치죠. 똑같이 대개 제일 아래쪽에 넣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걸 C 플레이어는 얘를 가져갔다 칩시다. 자, 그럼 다시 A 플레이어가 5장을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져갔다 칩시다. 그러면 B 플레이어는 또다시 이걸 가져갔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C 플레이어 턴에는 이거밖에 없죠. 한 장밖에 사기업이 안 나왔잖아요, 대개. 그러면 이 플레이어는 이걸 바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이 가격을 내고 사갈지
패스를 할지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패스를 했다 치면은 다시 A 플레이어가 이거를 원래 가격인 140을 에서 10원 할인된 가격 130으로 사갈 수 있습니다. 패스하면은 120, 또 패스하면 110, 또 패스하면 190, 80, 80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살만하다. 그러면 이 플레이어는 80에 돈을 냅니다. 그래서 소유 금액에서 즉시 은행에 사기업의 가치만큼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사기업 드래프트고요. 자, 그러면 사기업을 가져가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독립철도회사부터 설명을 좀 드리죠. 독립철도회사는 중소기업이기는 한데 약간 큰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업은 진짜 중소기업이고요. 중견기업 정도면 되려나요? 자, 사기업은 독립철도에서는 다른 사기업과는 좀 다르게 기차를 소유합니다. 기차를 소유하고 역도 소유합니다. 대신에 이 독립철도에서는 추가적인 기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역도 없습니다. 게임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저 미시간 남부 그리고 여기는 빅4 이것들이 이 회사의 역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대신에 철로를 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기업을 이용해서 철로를 여러 개를 놓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만약에 철도회사가 출범이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죠. B 플레이어 가져갔다 합니다. 자, 모든 운영 라운드에 가장 처음엔 이 미시간 남부, 미시간 서던 이 회사가 먼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가 철로를 2개 놓습니다. 네. 물론 이 회사의 주인은 현재 C잖아요. C 플레이어는 이 회사를 이용해서 이 L에 도움되는 철로를 깔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턴인데 이 회사 운영은 이 플레이어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C라는 플레이어가 L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독립철도회사의 철로 까는 걸 이용해서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철도 2개를 놓을 수 있는데 놓을 때는 이 비용은 똑같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칸을 놓을 때 이 금액을 이용해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철로를 놓고 나서 수익은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2기차 하나로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기차 하나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에서 나온 그 총 수익은 주주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독립철도회사가 반반의 수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이 60이 났다. 그러면 이 독립철도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30 그리고 이 C 플레이어 금액으로 30 그렇게 반반 나눠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독립철도회사 먼저 미시간 남부 그 다음 빅4 이렇게 순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업이나 독립철도회사는 철도회사의 턴에 이 독립철도회사를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먹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철도회사는 이 독립철도회사의 소유주, 어떤 플레이어겠죠. 지금 현재는 C 플레이어입니다. 소유주에게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사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리 레일로드가 독립철도회사를 사와야겠다. 그러면은 이 철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난 이 회사를 사올래 라고 마음을 먹고 돈을 이 회사의 주인에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둘 다 C라는 플레이 소유자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LA 롤루드의 사장은 C 플레이어가 회사를 사오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여기 적혀있는 60, 부채는 아닙니다. 60의 금액을 C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걸 사옵니다. 사올 때 독립철도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모두 다 철도회사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인 2차 이것도 이 회사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민피시가 남부라는 이 회사의 토건도 LE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각 회사는 기차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차 토큰의 개수가 보면 다 다릅니다. 이 회사는 지금 4개, 이 회사는 3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개씩. 그래서 회사마다 역 토큰의 개수가 다른데 이렇게 독립철도회사를 사온 회사는 방금 보셨다시피 철도회사의 토큰이 바뀌기 때문에 철도회사 역 토큰이 하나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라는 기차도 한 개 원래 80이죠. 80인 기차도 이 회사가 사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철도회사 2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사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사기업. 자, 일단 두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의 기능은 여기 보시면은 요 표시로 좀 보면은 이제 간략하게 아이콘화되어 있고요. 다음에 모든 사기업들은 보시면 우측 하단부에 수입이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수입이라고 적혀 있죠. 수입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운영 라운드, 매 운영 라운드 시작할 때, 운영 라운드 1 시작할 때, 그리고 운영 라운드 2 시작할 때, 각각 이 수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플레이어가 소유하고 있으면 플레이어의 소지금의 15를 더하면 되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게 이 수입을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2칸 타일이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2칸에 무료로 넣을 수 있다. 이것도 무료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ONI라는 사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2칸에 무료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MC를 가지고 있으면 이 2칸에 무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소유한 회사라고 돼 있어서 이 사기업을 어떤 주식회사가 사가고 나서 이 기능을 그 회사가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회사에 원래 놓을 수 있는 2칸 그건 별개로 놓기 때문에 별개로 칩니다. 그래서 이거 2개도 쓸 수 있고 철로회사도 2칸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설명드렸고요. 자, 이거는 소고기
소고기 포장회사, 그 다음에 스팀보트, 증기보트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들은 이런 토큰을 넣을 수 있는데, 이 토큰 지도에 보시면 토큰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포장회사는 여기 아니면은 여기다가 놓을 수 있는데, 이걸 놓게 되면은 이걸 소유한 회사는 이 장소로 갈 때 이만큼의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기선 회사는 똑같이 증기선이 있는 그 마크가 있는 곳에 놓을 수 있는데, 이런 데다가 놓으면은 이제 20이 증가하는데, 뭐 여기나 여기 이런 데가 놓으면은 40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녹색 타일인데, 녹색 타일을 설명하기 전에 아까 타일 종류에 대해 설명하다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노란색 타일은 일시기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타일들은 이런 빈 칸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은 이미 노란색 타일이 놓여져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기에는 노란색 타일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기에는 여기에는 타일을 이미 놓여져 있어서 더 놓을 수는 없습니다. 노란색 타일은 이런 빈 칸, 옅은 색 이런 칸에만 다 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철로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업그레이드는 이제 그냥 복선을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놓여진 곳을 이렇게 추가로 복선을 놓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요거는 똑같이 비용은 20이고요. 그리고 놓을 때 몇 가지 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놓여진 길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원래 놓여진 길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철도에다가 이렇게 두 칸을 놓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업그레이드는 최대 한 번만 됩니다. 그래서 철도에다가 놓을 수 있는 게 노란색 두 칸, 아니면은 업그레이드나 노란색 한 칸, 그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두 번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가 업그레이드인데, 업그레이드 이 사기업은 이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줄 수 있습니다. 한 칸, 여기 LS라고 되어 있는 여기와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업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장소에다가 무료로 철역 토큰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역 토큰은 원래 철도에서 가진 저 역 토큰이 아니고 별도로 추가가 되는 역 토큰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세모 그림, 지도에 보면 여기 보면 세모 그림이 있는 곳이 있죠. 갈색 세모 그림, 이런 거의 비용을 20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소유한 기업의 기차 하나가 운행하는 모든 장소마다 10을 증가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에리가 6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도시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에리가 이 사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차가 운행하는 6도시의 수익을 10씩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기차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기차 중에 7도시를 운행하는 이 기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좀 특이한 게 70을 원래 도시를 계산하잖아요. 7도시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가는 거리는 8도시니까 8도시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가 올려줍니다. 그래서 80을 증가시켜줍니다. 뭐 만약 이런 거라고 하면은 총 50을 증가시켜줍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기차는 역시 도시 자체의 수익은 세 군데만 계산을 하게 되죠. 네, 세 군데 자체만 계산을 하지만은 이 사기업에 의한 효과는 50 증가하게 됩니다. 자, 사기업들을 설명드렸고요. 아까 게임 시작할 때 이렇게 사기업들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드래프트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져간 사기업들을 잘 엮어서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이런 주식회사 그런 거 주식회사에 잘 그 기능들을 녹여내서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게임 시작할 때 이제 사기업이고요. 사기업 경매 드래프트 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사기업 가져가는 거는 한 번만 가져갑니다. 한 번만 가져가도록 돼 있고 사기업들은 또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적혀 있는데 모든 사기업들을 3시기 때 다 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기가 되면은 사기업에 놓은 아까 이 두 타일 있죠. 요거를 이 시대가 되면은 폐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이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게임이 시작하면은 사기업을 드래프트로 뽑아갑니다. 그걸 지불하고 각 플레이어들은 사기업을 구매를 해옵니다. 자, 구매가 되고 나서는 이제 주식 라운드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주식 라운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고 주식을 팔 때는 한 장만 사올 수 있고요. 팔 때는 여러 장 다 팔 수 있습니다. 여러 장 다 팔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연속적으로 패스를 다 하면 운영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죠. 자, 주식 라운드에서 사온 회사, 주식이 팔린 회사는 출범을 하게 됩니다. 출범한 회사들만이 운영 라운드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자, 운영 라운드는 첫 번째로 독립철도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미시간 남부 하고요. 그 다음에 빅4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사기업의 수익들을 소유자한테 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회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 들었던 노선 개념 기억하시죠?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은 배당, 반배당, 배당 보류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게 되죠. 그리고 돈을 회사가 가져가든지 플레이어들이 가져가든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을 거의 다 설명을 드렸네요. 게임이 끝나는 거는 은행이 돈이 다 떨어지는 순간은 끝나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은 플레이어들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철도 회사가 기차가 없으면 플레이어들이 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플레이어들이 모든 돈을 다 내고 모든 주식을 다 팔아도 그 기차를 살 수 없을 때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는 파산합니다. 파산하면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게임 종료 조건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파산하면은 게임이 끝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태껏 해보니까 파산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라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플레이를 하게 되고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네, 이게 지금 거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좀 들어가죠. 자, 주식 라운드 디테일한 부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주식 보유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증서 보유 제한이라고 적혀있는데 3인일 때는 14장, 4인일 때는 12장, 5인일 때는 11장. 자, 증서 보유 제한인데 그러면 이 주식 장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장으로 치고요. 여기 4장 주식 있죠? 이것도 한 장으로 칩니다. 그리고 사기업 증서도 한 장으로 칩니다. 사기업이 사실 그 증서 보유 제한에 걸리지는 잘 않더라고요. 사기업은 삼시기가 되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 개수 제한만으로 14장, 12장, 11장 그렇게 계산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주식 라운드에서 대주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주식을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팔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 대주주 4장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GT 사장님이잖아요. A가 만약에 주식을 판다. A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을 판다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현재 주가가 100이라고 칩시다. 현재 주가가 100이니까 이거 한 장, 이거 여기 지금 30% 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가치는 300이겠네요. 자, 만약에 A라는 플레이어가 이걸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인 300을 즉시 A 플레이어가 받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주가는 한 칸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기 팔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주주는 누군가 대주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B 플레이어가 2장이 있고 C 플레이어가 2장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주주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3장 있고 2장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제일 대주주인데 지금 현재 동률인 상황에서는 여기 원래 대주주 다음 사람 이 사람이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주주가 되면서 2장을 여기 내고 4장 주식 2장짜리 한 장 이걸 바꿔줘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대주주죠. 자, 이 사람도 만약에 주식을 판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팔 수 있습니다. 똑같이 팔고요. 그러면 현재 주식 90이니까 이 사람은 100, B는 180을 받습니다. 180을 받고 똑같이 사장이 팔았기 때문에 한 칸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또 대주주가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바꿔오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회사의 주식은 50% 넘게 이 주식시장에 놓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이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네, 요게 주식 라운드의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섬 마커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지금 패스를 했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만약에 가장 마지막으로 주식을 산 사람이 B였다. 만약에 B 플레이였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패스가 되면 이 사람의 다음 사람 가장 마지막으로 주식을 산 사람의 다음 사람이 다음번 주식 라운드에 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라운드가 끝나고요. 자, 그리고 주식 라운드에서 운영 라운드로 넘어갈 때 여기
주식시장에 주식이 한 장이라도 있는 회사는 주가가 한 칸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식 라운드의 디테일은 지금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운영 라운드의 디테일을 좀 설명드릴게요. 운영 라운드에서는 아까 회사의 액션이 아까 철러넣기, 역넣기, 수익 내기, 기차 사기 이렇게 4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철도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철도 회사는 철도 회사의 소유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놓여져 있는 주식을 철도 회사가 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올 때는 철도 회사의 자금으로 운영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는 걸 하면은 철도 회사의 자금을 은행에 내고 여기 놓여져 있는 주식을 철도 회사가 사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오는데 이렇게 사올 때는 현재 주가보다 한 칸 높은 금액으로 사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철도 회사는 80의 금액을 주고 철도 여기 시장에서 주식을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팔 때는 저기 있는 주식보다 한 칸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거는 주로 이제 급전을 마련한다라는 개념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각 철도회사는 여기 적혀 있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진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가 여기 예약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자리는 다른 회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만 여기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여기 놓을 때 뭐 가령 L인데 자 보시면 L 같은 경우는 40에 놓을 수 있습니다. 80이 아니고요. 40에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형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H12 Cincinnati 자리에 철로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40에 놓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철로가 연결 안 돼 있더라도 그냥 100에 박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인데 원래 여기서 시작하지만은 철도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바로 이 회사의 철도역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를 놓을 때 디테일이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NYC라는 회사가 철로를 놓는다 칩시다. 자, 여기 놓여져 있겠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아까 이렇게 놓여진 상태에서 설명하면은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회사가 GT가 철로를 놓을 때 뭐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연결이 돼 이 회사의 역에서 갈 수 있는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는 못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로를 놓을 때 자, 이렇게 MC하고 OI 이런 사기업이 살아있는 상태, 사기업이 아직 폐쇄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회사의 자리에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팔린 상태인지 폐쇄된 상태인지 그건 조금 추가로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뭐 빈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이 이렇게 바깥으로 연결되는 철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 구역에 철로가 없는 곳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약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도시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까지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갈색 타일로는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색 타일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5군데로 길이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이 칸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못 가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5군데를 길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업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도시는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도 녹색까지만 업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로도 길을 못 내고 일로 못 내잖아요. 5군데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 최대 4군데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좀 특이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여기 IC 일리노이 센트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뭐 좀 특이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 회사가 출범할 때 주가만큼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출범할 때 주가를 100으로 정했다. 그러면 은행에서 즉시 100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플레이어들이 주식을 사오면 그 금액만큼 자금에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주가만큼 딱 한 번 100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도에 보시면은 이거 뭐 IC, 제로 IC라고 적혀 있는 칸이 있는데 이런 칸에 놓을 때 다운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기업을 사올 때 사기업의 주인하고 마음만 맞으면은 남이 가지고 있는 사기업도 어떤 다른 사람의 철도 회사가 사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A 플레이어가 이 독립철도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C 플레이어가 운영하는 LE 철도 회사가 이 독립철도 회사를 사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 회사가 기차를 사올 때 다른 철도 회사로부터 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LA라는 철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GT라는 철도 회사로부터 이 차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올 때는 이 금액과 무관하게 원하는 대로 이 금액을 설정을 해서 이걸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82지만은 뭐 10원만 주고 기차 2개를 사올 수도 있어요. 하나에 5원씩 쳐가지고 이렇게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서로 두 회사의 사장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둘 다 C의 소유예요. 둘 다 C의 소유인데 이 C라는 플레이어가 생각하기에 GT라는 회사를 키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그만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10원만 주고 이걸 다 사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L이라는 회사는 현재 자본금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만큼의 자본금이 있다 칩시다. 근데
C라는 플레이어가 이 자본금을 다 GT로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차를 사오면서 이 금액을 전부 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격을 설정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두 회사의 사장이 다 C라서 가능한 경우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두 회사를 운영할 때는 이런 경우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주식할 때 넘길 때 아까 사장이 넘어갈 때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인데, 아까 이 사람이 A라는 플레이어가 여기다가 넘겼잖아요. 운영권을 넘겨서 대주주가 됐죠,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B라는 플레이어도 주식을 한 장만 가지고 있고 C라는 플레이어도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은 이렇게 세 장이 있을 때 이거는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팔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팔게 되면은 아무도 대주주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다른 플레이어가 두 장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좀 디테일한 거고요. 뭐 또 좀 디테일한 거 같은 경우는 네, 시카고 전용 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타일인데 여기 각각 다 도시들이고요. 이렇게 역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놓을 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GT라는 회사가 여기 나머지도 놓아서 다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거나 그런 플레이는 안 됩니다. 한 타일에는 하나의 역만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도 예약 자리라서 이 4개역을 빼고는 다른 회사들은 여기 역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